집들의 벽이 수줍게 지면으로부터 일어선다. 처음에는 한 발 한 발 느리게 길이로, 그 다음에는 높이로, 조금씩 조심스럽게. 마치 다음 순간에 건드리지 말아야 할 무엇인가에 부딪힐까 두려운 듯이. 길들은 마치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된 듯이 달아 못 쓰게 된 구두가 내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놓여 있다. 그 길들은 짧고 모퉁이를 돌면 갑자기 더 이어지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게 된 어떤 거대한 거리에 남은 토막들 같다. 단지 침묵만이 아직 그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몇 사람이 침묵하면서 침묵을 따라간다. 그러나 집집의 작은 창문들로부터는 침묵이 자기 자신, 즉 침묵 자신이 저 아래 길 위로 지나가는 것을 응시하고 있다. 사람들은 침묵의 박자 속에서 움직이려는 듯이 느긋하다. 새벽의 길에서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사람. 그들은 밤의 침묵이 아직도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듯이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본다. 그들의 말은 남몰래 살그머니 오고 간다. 그것은 마치 밤의 침묵 뒤에도 여전히 말을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 같다. 이미 오래도록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침묵은 더욱더 짙어져 가는 것 같다. 봄에는 최초의 앵초꽃과 버들가지가 마치 침묵에 갈라진 틈으로부터인 듯 눈에 띄지 않게 살짝 미끄러져 나온다. 그 다음에는 마치 일격을 받은 양 샤프란과 튤립이 온통 한꺼번에 나타난다. 그 일격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돌연히 그 꽃들은 나타난다. 그러나 보라, 그 강렬한 소리는 빛깔로 변해 있다. 붉은, 아주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튤립은 거기 서 있다.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대기의 침묵이 새들의 날개에 베어지는 소리 같다. 노래란 그렇게 해서 생긴다. 여름이 되면 농가 뜰학의 꽃들은 여름의 더위 속에서 성숙한 과일들처럼 탐스럽다. 마치 침묵의 길 위에 서 있는 다채로운 빛깔의 이정표, 길 표지판 같다. 때로 어느 여름날의 마을은 마치 땅 밑으로 가라앉은 듯이 침묵 속으로 가라앉는다. 집들의 벽만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마지막 잔재이다. 그리고 교회의 탑은 구원을 청하는 외침인 양, 침묵 속에서 굳어져 돌이 된 외침인 양 높다랗게 솟아있다. 그러한 여름날에는 정원의 꽃들도 달라진다. 어두운 빛깔의 꽃들은 침묵의 시면에서 자라는 해초들과 같고, 밝은 빛깔의 꽃은 침묵의 수면에 비치는 별, 혹은 침묵의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반짝거리는 물고기 같다. 들판의 암소들, 그들은 침묵의 짐승이다. 그 넓은 등짝, 그 위에다 그들은 침묵을 싣고 다니는 것 같고, 그들의 눈은 침묵의 길에 깔린 갈색 자갈들 같다. 들판 위에서 이쪽으로 오는 두 마리의 암소와 그 곁에 한 사람, 그것은 침묵의 행렬 같고, 그 사람은 소의 등에서 침묵을 아래로 땅 위로 뿌리는 것 같다. 그는 침묵으로 밭갈이를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암소의 울음소리는 침묵에 갈라진 틈이다. 그것은 스스로를 파열시키는 침묵이다.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느슨한 움직임, 그들은 도시에서 파괴된 침묵의 씨를 다시 뿌리고 있다. 농부의 생활은 침묵 속의 생활이다. 말들은 떠돌다가 도로 인간의 말 없는 움직임 속으로 돌아왔다. 농부들의 움직임은 먼 길을 거쳐오다가 소리를 잃어버린 하나의 기다랗게 늘어난 말과 같다. 농부들의 움직임이 말을 대신한다. 추수할 때, 씨 뿌릴 때, 우유를 짤 때 어떤 일에서나 농부는 언제나 같은 동작을 한다. 언제나 똑같은 그 동작은 그 동작이 스쳐가는 대기 속에 새겨지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동작들은 그 농부의 집이나 들판의 나무들처럼 그렇게 뚜렷하게 하나의 형상으로 존재한다. 그 노동의 모든 소리와 모든 잡음은 그 형상 속에 빨려 들어가 있다. 그 때문에 농부의 노동은 침묵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 어떤 계층의 노동도 농부의 경우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말들과 쟁기를 앞세우고 느릿느릿 가고 있는 농부, 그 쟁기와 말의 걸음과 농부의 걸음 밑에 지상의 모든 경작지가 놓여 있다. 농부와 말과 쟁기의 움직임은 말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움직임은 결코 말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즉 농부는 집에서 나올 때에 나는 이제 밭갈러 들러 나간다라고 말한 적도 없으며, 실제로 단 한 사람도 전답이나 말이나 밭갈이에 관해서는 이야기한 적도 없는 것 같다. 농부의 움직임은 말하자면 하나의 별의 궤도로 변했고,
그 궤도 속에 말이 흡수되었다. 농부들의 움직임은 아주 느려서 마치 느리게 도는 별들이 그와 함께 움직이는 듯하고 농부의 궤도와 별의 궤도는 서로 겹치는 것 같다. 농부의 삶은 이렇게 완전히 하나의 형상으로 변함으로써 인간들의 범주에서 벗어난다. 농부의 삶은 침묵과 형상들의 세계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연의 형상들과 내적 삶의 형상들과 더 많이 결합되어 있다. 때때로 한 농부가 쟁기와 암소와 함께 들판으로 나가면서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평선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 때 그 다음 순간에는 하늘의 궁룡이 농부와 쟁기와 소를 맞아들일 것처럼 보인다. 농부가 하나의 성자로서 이제 하늘의 지면을 박하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는 앞뒤로 이어지는 세대의 연속선 위의 중심이며 따라서 과거의 세대는 그 침묵 속에서 그와 함께하며 미래의 세대 또한 그 침묵과 더불어 그와 함께한다. 그 밖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농부보다 훨씬 더 소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농부보다 훨씬 더 심하게 현재에 빠져 있으며 과거와 미래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침묵으로부터 훨씬 더 많이 벗어나 있다. 농부들은 자신들의 축제일에는 떠들고 소리친다. 그것은 마치 침묵을 부수고 나오려는 시도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난폭한 힘에 의해서만 그들의 시도를 이룰 수 있다. 네덜란드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에 나타난 농부들의 움직임, 그들의 얼굴과 사지의 움직임은 이제 막 정적과 침묵에서 소생한 사람들의 움직임 같다. 즉 그 움직임들은 정막과 침묵을 세차게 떨쳐버리고 온갖 동작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마치 소리치고 웃으면서 얼굴과 사지로 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을 알아보려는 듯이 그런 동작들을 그들은 침묵 속에서 잊어버렸다. 저녁 무렵 어떤 긴 침묵 속에서 집 앞에 앉아있는 농부 부부. 그때 남편의 아니면 부인의 입에서 한마디 말이 침묵 속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침묵의 중단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침묵이 거기 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말이 노크해 본 것일 뿐 말은 다시 멀어져 간다. 혹은 그것은 침묵만이 온전히 존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인간에게서 빠져나온 마지막 말, 이미 빠져나와 사라져버린 다른 말들을 쫓아 달려가는 마지막 말 같다. 이러한 농부의 침묵은 결코 말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이러한 상태의 침묵 속에서 인간은 침묵으로부터 말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태초의 상태에 있게 된다. 그때에는 마치 인간은 말을 결코 소유해 본 적이 없으며 이제 최초로 자신에게 말이 주어질 것처럼 보인다. 인간이 아니라 침묵으로부터 최초의 말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대지의 평야 위에 솟아있는 인간, 그것은 침묵의 평야에 튀어나와 있는 말 같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직 농부만이 아직도 그러한 침묵의 평야를 내부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들판 위에 솟아있는 농부, 그는 인간의 말이 생겨나오는 침묵의 평야에 해당되는 것이다.